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기 안 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순서를 보시면요. 입시 환경 변화, 차기 정부 교육 정책, 두 번째 고교 내신. 지금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 좀 다르잖아요. 이 부분도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길지는 않고요. 그리고 2023 이후, 2023 입시면 올해 고3을 2023 입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3서부터 2024는 고2가 되겠죠. 고1 하면서 이제 2025가 고1이 될 거고요. 그러면 2023 이후에 서울대 전형이 수시에서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전사고를 이제 보내려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의대가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문이과, 공이 또 서울대 또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전형에 대해서 미리 아시면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일반고가 서울대 그럼 전형 변화가 일반고 쪽에 유리할지 아니면 전사고 쪽에 유리할지 아니면 크게 상관없을지 그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행학습 많이 하고 계시죠? 선행학습과 연관되는 수능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대입과 관련된, 근데 무조건 대입이다 이건 아니죠. 선행학습과 관련된 요런 수능 선택과 유불리하면 또 현재에서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고교 유형 잠깐 짧게 말씀드릴 거고 전기, 후기, 고교 이제 그 구분하는 그 기준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전사고, 정원. 이제 하나고, 외대부고 포함한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정원, 경쟁률 추이, 그리고 내신 반영 방식, 요거 말씀드리고, 자, 일곱 번째에서 외대부고 하나고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입시 비교가 있고, 그 다음 기타 비교도 있어요. 자, 이 비교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학교를 갔을 때, 하나고 외대부고를 갔을 때, 그러면 이 학교에서 주요 대학을 합격하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아마 어디서도 이제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외대부고 아이들, 하나고 아이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라서 이것도 아직 뭐 몇 년 남은 얘기긴 하지만 이 부분도 아시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소서 샘플 잠깐 말씀드리고 면접 후기 그리고 맺은 말로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자소서 면접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미리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추후에 자기소개서 면접은 추후에 다시 설명회를 하게 될 계획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원장님랑도 말씀 나눴지만 뭐 한 6월 정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 이제 얼추 보셨으니까 그러면 요런 어떤 순서로 그러면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시 환경 변화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들 현재 중3 기준으로 2026 학년도, 그러니까 대입을 치르는 해가 이제 2026 학년도가 될 텐데, 자, 보시면 학생 수입니다. 이게 뭐 추정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추정인데, 학생 수를 쭉 보시면, 올해 현재 고2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고1 조금 늘고, 중3 때 많이 늘어요. 그죠? 학생 수. 자, 대입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약대를 학부로 선발하면서 대입 정원이 조금 늘었는데 그 뒤에도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대입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학생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대입에서도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죠. 경쟁 자체가.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 반대다. 그러면 더 붐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죠? 자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가요. 학생 수도 더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올해 자사고가 작년, 재작년보다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 수시 정시 선발 비율 잠깐 말씀드릴까요? 2023이면 올해 고3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서울대서부터 숙명여대까지 상위 15개 대학이죠.
이게 2022면 작년 고3이에요. 이게 올해 고3입니다. 자, 작년에 총 개를, 이제 소개를 봤을 때 수시 비율이 61%. 그런데 올해는요, 58%. 수시 비율이 조금 줄었네요. 정시가 조금 더 늘게 되는 거고요. 수시 줄은 만큼 정시가 조금 늘게 되는데, 어머님들께서, 야, 정시가 많이 확대가 된다고 했었는데, 올해 또 그 차기 정부에서도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이게 또 교육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이미 2022,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 작년 고3이었죠. 그때부터 2021에 비해서 2022 때 수시 비율을 엄청 많이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 고3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이미 작년에 많이 늘렸거든요. 그리고 정시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크게 어떤 변화가 없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정시를 보시면 지금 올해 고3 주요 대학만 놓고 봤을 때 정시로 뽑는 비율이 42%면 실제로 정시로 뽑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면 45%에서 50%까지 뽑힙니다. 이거 뭘까요? 네,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수시에서 뭐 미등록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월되는 인원까지 이제 여기다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정시에서 이 주요 대학 뽑는 비율이 45%에서 5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거의 1대1이잖아요. 수시랑 정시 비율이. 근데 여기서 정시를 더 확대를 한다?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대학에서도 되게 싫어요. 이미 서울대도요, 정시 비율이 20%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많이 늘렸어요. 올해 더 많이 늘리네요. 그죠? 근데 이미 이렇게 많이 늘린 상황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거 대학에서는 되게 힘들어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내세운 공약 중에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이미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문과였고요. 이제 이과입니다. 이과도 크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죠? 수시 조금 줄고 정시 조금 늘고 크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작년, 이게 올해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전형별로 잠깐 보시면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지금 이제 상위 7개 대학까지 학종에서 뽑는 그 문이과 공통을 했을 때 뽑는 비율이 크게 변화가 없죠. 정시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7개 대학까지는 작년이랑 올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대학들에서 조금 더 이제 정시가 더 늘어납니다. 그죠? 학종이 2% 줄고 그리고 정시가 4% 늘고 앞에 상위 대학보다 상위 대학은 상위 7개 대학은 정시가 1% 더 늘었는데 올해. 근데 그 다음 대학들 보시면 정시가 4% 정도 더 느는 거니까 중대서부터 숙대까지가 정시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이과 어머님들 이제 의대를 또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많으실 텐데 이게 작년에서 의대를 뽑았던 학종에서 뽑았던 비율입니다. 크게 차이 없죠. 그죠? 학종. 정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시랑 정시 뽑는 비율이 1대1이에요. 그 중에서 교과 전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논술 전형 차지하고 있는 비율, 논술로 뽑는, 의대 뽑는 이제 비율은 엄청 줄어들긴 했죠. 여튼 간에 수시랑 정시로 뽑는 비율이 1대1입니다. 의대도. 그 중에서 이제 학종이 한 27%, 그리고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한 51.6%. 자,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네 전형 중에선 제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약대도 잠깐 보시면 약대 작년부터 학부로 선발하기 시작했죠. 학종으로 뽑는 비율 24%, 그 다음에 수능으로 뽑는 비율 51.6%. 의대랑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개편안. 이거는 뭐 어머님들께서 설명회를 많이 들으셨으면 많이 좀 아시는 내용이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4 몇 학년이죠?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2023학년도 현재 고3, 올해 고3, 고2. 그럼 고2서부터는요, 보시면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 자기소개서 폐지, 이미 뭐 추천서 이런 부분 폐지된 것도 많고요. 그죠? 크게 개편한 핵심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인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현재 고2잖아요. 2024면 이때부터
현재 고3까지는 뭐 반영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올해 고2서부터는요,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수상 경력, 올해 고3까지는 학기당 상 하나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고2서부터는요, 대입 미반영. 어머님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미반영이라고 있고 미기재라고 있거든요. 미기재는 생활기록부에 아예 기재가 안 돼요. 근데 미반영은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서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아, 대학에서 이 기재된 미반영되는 내용들 볼 수는 있는데 반영을 안 하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재는 되지만 대학으로 학생부가 넘어갈 때 아예 그냥 이 미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삭제가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자, 봉사활동 보십시오. 교내에서 한 봉사활동만 반영이 됩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자, 이쪽 아래 또 이게 가려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서 활동 상황. 올해 고3까지는 책 이름이랑 저자만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고2서부터 대입 미반영.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독서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해서 되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독서는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돼요. 면접할 때 제시문 기반 면접 보는데 되게 많거든요. 그죠? 특히 뭐 서울대만 놓고 보더라도 문과는 인문학 제시문, 사회학 제시문이 나와요. 이과는 이제 그 학과에 맞춰진 이제 교과 제시문이 나오긴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배경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면접이나 아니면 뭐 논술 전형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미반영 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반영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니, 이미 뭐 대입 미반영 된 것도 많았었고요. 많아지니, 그럼 결국에는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요한 게 학교생활기록부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미반영 되는 게 많아지면 더더욱 중요해지게 되는 게 내신이랑 세특. 세특은 글자 수도 500자 유지를 하고요. 대입 미반영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랑 세특.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분 넘어갈게요. 자, 차기정부 고등학교 교육 정책 잠깐 보시면, 고교 학점제. 현 정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이제 전면 실시하겠다. 근데 재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게 저도 이제 하나고 있었지만, 하나고가 이미 뭐 고교 학점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수업 커리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교 학점제는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일단 교사 수급 문제가 되게 걸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기에는 이 과목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 다음 학기에는 이 과목 수요가 되게 적어져요. 그러면 수요가 많을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수요가 적을 때는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교사 수급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적은 인원이 또 어떤 수업을 듣게 되면 그런 적은 인원이 듣는 수업이 많아질수록 강의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를 하겠다. 차기 정부의 이제 교육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공약. 고교 내신 절대평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겠다.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이미 절대평가, 성취도로 이제 내신이 산출이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아까 제가 순서에도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이 정도만 배우죠.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다 상대평가로 나옵니다. 등급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반 선택 과목은 1학년 때 받는 등급처럼 똑같이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를 다 없애고 모든 그 과목을 절대평가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했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유보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과목들이 다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내신 부풀리기 현상들이 되게 심해질 거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절대평가로 모든 과목을 바꾸는 거 유보죠. 그 다음에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이거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시가 이만큼 확대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 일단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빨간색 해놨지만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 정책 반대. 지금 이제 공동 어떻게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이랑 또 안철수 씨. 근데 공동 정부가 이제 된 어떤 그런 상황이긴 한데 두 분의 교육 정책 중에 자사고 일반고 전을 두 분 다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지금 확정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자사고 인기가 더 높아질 거다. 그 하나는 이 차기 정부의 교육 공약 중에 하나 이 부분 때문에일 거고 또 하나는 학생 수가 많이 올해 그 중3 기준으로 되게 많이 늘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올해 자사고, 특목자사고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고등학교 내신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통 과목이 있어요. 자, 교과랑 과목이 다르죠. 교과는 상위 개념인 겁니다. 요 국어 안에 화작도 있고 독서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실용국어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니까 하위 개념이 과목인 건데 이 지금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상대평가, 등급으로 산출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선택 있고 진로 선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학교가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다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제 수학이다. 그 고등학교의 경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경제 수학을 가르치는 걸 되게 꺼려하고 그렇게 되면 이 경제 수학 과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하여튼 이거는 그냥 기본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클러스터처럼 거점 학교를 두고 뭐 예를 들면 이 학교에서 경제 수학을 개설을 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다른 인근 학교에서 그럼 아이들이 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고 이제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뭐 그렇게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여튼간에 공통 과목은 등급, 이 일반 선택도 등급, 진로 선택은 이제 성취도로 표기가 돼요. 자, 어머님들 질문 드려볼게요. 되게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 우리 지금 중학교 학생들 아직 뭐 중학교 1학년은 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그 내신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직 2학년 뭐 중간고사 아직 안 본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평가되죠? 성취도죠. 몇 단계인가요? 쉽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몇 단계죠? 몇 단계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5단계죠. A, B, C, D, E. 일정 점수만 넘게 되면 A, B, C, D, E에서 각 이제 성취도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성취도는 똑같은데 A, B, C 세 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자, 조금 다른 부분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실까요? 이게 지금 중학교 그 내신 산출되는 형식이죠. A이고, 그 다음 괄호 안에 뭐 예를 들면 수강자 수 몇 명이다.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내신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면 일반 선택 과목의 수투. 이렇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기록되면서 등급. 근데 성취도도 표기는 돼요. 자, 과학이다. 예를 들면 화학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등급으로 산출이 되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인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요. 성취도로 표기가 되는데 3단계입니다. 보실까요? A, B, C 중에 이 아이는 A를 받았네요. 자, 그런데 중학교랑 좀 다른 부분은 여기 보실까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 무슨 말씀이냐면
A를 이 과목에서 기하라는 과목에서 A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 68% 지금 수강자 수가 33명이잖아요. 이 중에서 68%만큼 A를 받았다. 이 중 33명 중에서 28%만큼 B를 받았다. 그리고 C는 4%. 자, 근데 이 학생은 여튼 A를 받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진로 과목은 세 단계로 평가가 되는데 이렇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표기가 된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튼간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등급 나오는 과목, 이렇게 그냥 성취도 ABC로 표기가 되는 과목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모든 과목을 다 절대평가화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내신 그냥 다 A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교 내신을 다 절대평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 잠깐 말씀드립니다. 2023 서울대 전형 변화. 2023 올해 고3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2024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고2입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를 했냐면 각 학과별로 특히 이제 이과학과들이 대부분이에요. 문과는 이제 그거를 공개한 학과가 뭐 경제학과, 뭐 농경제학과 이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각 학과별로 고등학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수해야 되는 핵심 권장 과목을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예를 들면 공대다. 그러면 미적분은 물론이고 기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공대를 간다. 그러면 기하를 꼭 하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가 학과별로 핵심 권장 과목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성적이 좋다 그러면 의대나 뭐 치대나 뭐 약대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곧 죽어도 나는 공대다. 선생님 저 피 보는 거 너무 싫어해요.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기하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어떤 딜레마가 생길까요? 우리 아이는 수능으로 미적분 선택할 건데 근데 학종으로 공대를 생각한다? 그럼 기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어떤 딜레마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진로를 점점 이제 좀 좁혀가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학종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수능 위주로 갈 거냐. 만약에 수능 위주로 대입을 생각한다 그러면 기하 안 해도 되죠. 그냥 미적분 그냥 수능 선택과목으로 선택해서 그냥 성실을 준비하면 돼요. 그죠? 일단 여튼간에 자, 핵심 권장 과목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주로 아까 제가 이과라고 말씀드렸죠? 학과별로 그죠? 학과별로 왼쪽에는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권장 과목이 아니라 핵심이죠. 이 학과들을 들어오려면 무조건 얘네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뭐 화학과다. 당연히 화투 해야 돼요. 자,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투가 일반 선택 과목이었나요? 진로 선택 과목이었나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투 과목들은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화학과 간다 그러면 당연히 화원까지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화투, 생명과학 투.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대다 공대. 여기 보시면 되게 공대 중에서도 기하를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이제 두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기정보공학부 여기는 기하를 핵심 권장 과목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권장 과목엔 두고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여기 지금 핵심 권장 과목에 확통이 많이 보이시나요?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이건 이쪽은 수학과 관련된 학과니까 확통을 이제 그 핵심 권장 과목으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확통. 근데 권장 과목으로 가면 확통이 많이 늘어나요. 그죠? 확통, 그죠? 확통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그러면 뭐야? 이과 우리 아이는 이과로 갈 건데 그럼 확통까지 선행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따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수학 기준으로 선행을 하면
외대국어 전사고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수투까지는 해놓는 학생들이 그래도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미적, 기하, 뭐 예를 들면 확통까지 그냥 뭐 한두 번 해봤다라는 아이들은 있어도 완벽하게 선행으로 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튼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울대가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대학들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서울대가 이게 2024 학년도 그러니까 고2 때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아실 수 있는데 이미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개를 해놔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더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이렇게 서울대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경제 사회학부. 자, 핵심 권장과목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과 학생들이 이게 농경제 사회학부가 문과거든요. 근데 이과 학생들이 하는 미적분이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네요. 경제학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권장 과목까지 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까지 뭐 수원 수투까지 갔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여튼 간에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달라지는 부분. 자, 2023입니다. 몇 학년이죠? 네, 올해 고3이죠. 올해 고3. 자, 보시면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대가. 정시에서.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요. 정말 오래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했던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10년 좀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올해부터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겠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학과별로 1단계를 정원의 2배수만큼 통과를 시킵니다. 뭘로만요? 수능으로만. 정원의 2배수를 통과를 시키고 2단계에서 수능 성적 80점 그리고 내신 20점. 그러니까 이 내신이 1단계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단계 2배수 통과한 아이들에 한해서 내신 20점이 반영이 되는 건데 와 그러면 2단계 전체 100점 중에서 20점이 20%인데 엄청 큰 거 아닌가? 아 우리 아이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사고 가면 안 되겠구나. 내신 맞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립니다. 이 내신 20점에서 기본 점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가 15점이에요. 그러면 실질 점수는 몇 점이에요? 5점입니다. 5점. 그럼 전체, 또 넘어갔네요. 전체 100 중에서 교과 점수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5%면 되게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또 설명드립니다. 그 5점을 2명의 평가자가 이제 서울대 입학처에 2명의 평가자가 한 아이의 내신을 평가를 해요. 1단계 통과한 이제 아이가 있겠죠. 아이들. 그러면 2명의 평가자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아까 제가 내신에서 진로 선택 과목 A, B, C 세 단계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A, B, C 이렇게 세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의 평가자가 1명의 학생을 둘 다 A를 줬다. 그러면 그 학생은 5점 만점 중에 5점을 받게 돼요. 아까 20점 만점 중에 기본 점수 5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5점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내신에서 이제 그 나눠지게 되는데 갈리게 되는데 AA를 받았다. 2명의 평가자로부터 그럼 5점. CC를 받았다. 그럼 빵점이에요. 그러면 외대부고 하나고 같은 전사고는 CC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맞나요? 자, 정말 그럴까요? 보여드릴게요. CC를 받는 게, 먼저 A를 받는 경우 보여드릴게요. A를 받는 경우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 예를 들면 물리2, 화투, 기하 등 하면서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 A 수준이고, 자, 이 1, 2등급은요, 그냥 예시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전사고, 일단 1, 2등급 받기 어려워요. 전사고 내신에서요,
2등급 때만 나와도요, 서울대 그냥 학과 골라서 갑니다. 근데 이 1, 2등급, 이거는 그냥 일반고 기준이에요. 일반고. 자, 그리고 C를 보실까요? C. 교과 성취도 및 교과 이수 내용이 미흡하여 충실히 고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만한 경우. 자, 하나고나 외대부고에서 서울대를 이제 갈 수 있는 내신 마지노선이 한 4등급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정말 뭐 낮은 학과, 예를 들면 간호학과는 4등급 후반 정도까지도 합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한데, 한 서울대를 목표로 해요. 우리 학생이. 한 뭐 내신이 한 뭐 3등급 후반 뭐 4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도 서울대를 이제 쓸 수 있는 내신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 C처럼 C를 줄 수 있을까요? 그 학생들한테? 충실히 고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만한 경우 안 줄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고든 외대부고든 서울대를 이제 갈 수 있는 내신선 한 뭐 4등급 전후 C를 받기 어려워요. 그럼 C를 받는 경우 배제 한번 해볼게요. BC든 CC든 배제해보면 BB 3점. 그죠? 그리고 5점, 2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한번 또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아까 수능으로 제가 1단계 2배수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아이들 그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능으로 2배수 안에 들려면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들이 더 많아요. 강남권 보십시오. 숙명여고, 뭐 단대부고, 휘문고, 뭐 중동고 많아요. 이 학생들 내신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생들도 AA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1단계 통과된 학생들이 요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뭐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도 수능 잘 나온 학생들은 또 A 받을 수 있겠죠. 내신도 좋으면서 수능도 괜찮은 학생들. 자,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 나봤자 2점 정도 차이가 날 거다. 그러면 수능 한 문제 차이도 안 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아, 서울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하나고 외대부고 전사고 기피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잠깐 질문 이제 어머님들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고 가도 되는지 중등 내신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눠지나요? 아, 이거는요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성적 보고 제가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실 몇 점이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중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뭐 대치동 중학교일 수도 있고 잠실 쪽의 중학교일 수도 있고 잠실도 뭐 중학교 학생들은 잘하긴 합니다.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뭐 내신에 어느 정도여야 된다 이렇게 끊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서울대에서 정시에서 교과 내신 반영하는 거 하나고 외대부고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괜찮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선행과 연결된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자, 일단 작년부터 2022입니다. 작년부터 수능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이 응시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뭐 원래 수능 선택 과목으로 뭐 재작년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부터 선택 과목 바뀐 거니까. 원래도 근데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이과는 수학 가형, 문과는 수학 나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죠. 이거를 뭐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한데 그리고 탐구, 사탐 9개 과목에서 2개 선택, 과탐 8개 과목에서 2개 선택 이거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재작년이에요. 그죠? 문과이과 똑같이 봤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죠? 영어는 뭐 원래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작년부터 바뀐 겁니다. 공통 과목, 문이과 공통으로 독서 문항을 봐요. 꼭 문과이과 아니더라도 여튼 간에 독서 문항은 공통으로 봐야 됩니다. 국어를 수능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 근데 선택 과목이 있어요. 화작 줄여서 화법과작문 줄여서 화작, 언어 매체 줄여서 언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통 과목은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거고요. 자, 수학도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예요.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원이 고1, 고2, 2학년 1학기 때, 수투는 2학년 2학기 때, 뭐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이 미적, 확통, 기하. 세 개 중에 택일. 문과 학생들은요, 대부분 확통 선택하죠. 굳이 미적, 기하 선택해서 이과 학생들과 경쟁할 필요는 없죠. 근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미적, 기하 선택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과 학생들이 확통 선택하면 안 돼요. 특히 상위권 대학에, 의대 포함한 상위권 대학에서 이과는 미적 또는 기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지원 자격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할 거냐,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화작을 선택하는 비율이 70%예요. 언매가 더 많을 줄 아셨죠? 언매는 약 30% 정도 됩니다. 근데 잘하는 학생들이 언매를 더 많이 선택을 해요. 되게 재밌는 게 국어를 1등급 맞은 학생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잖아요. 수능에서 국어를 1등급 맞은 학생들의 비율은 언매 선택 비율이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어 1등급 맞은 학생들 중에서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 맞은 학생들 중에서 70%가 거의 언매 선택자예요. 나머지 30%가 화작이고요. 그러니까 선택 비율은 7대 3인데 1등급 맞은 비율은 7대 3, 거꾸로 가요. 되게 재밌죠? 자, 그리고 수학을 보시면 여전히 문과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학통 선택하는 애들 대부분 문과인데 53%. 그리고 미적, 기하,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미적이 38.2%, 작년 수능 기준입니다. 기하가 8.6%. 기하가 조금 더 적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나 좀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그냥 미적을 택해서 가요. 그리고 내신 과목에서도 얘는 상대평가 과목이에요. 미적분. 그리고 일반 선택에 가 있어요. 그리고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얘는 진로 선택 과목이고 얘는 성취도로 표기가 돼요. 학생들이 그냥 어차피 미적분 많이 하거든요. 내신에서도. 그러니까 또 수능으로도 기하보다 미적분을 더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유불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작년에 수능 만점이 나왔을 때입니다. 국어랑 이제 수학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자, 국어 화작을 선택했을 때,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 어떤 점수의 합으로 대학을 가죠? 네, 표준 점수입니다. 표가 표준 점수예요. 원점수, 우리 학생들이 받은 점수가 원점수인데, 원점수의 합으로 가는 게 아니고, 100분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등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표준 점수의 합으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거든요. 자, 지금 표준 점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만약에 표준 점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제 유튜브 촬영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잠깐 깨알 홍보입니다. 그 사이트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친절한 입시 TV. 거기 보시면 표준 점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똑같은 만점이 나왔는데 화작은 표준 점수가 147점이 나왔고 언매가 149가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 화작 선택해도 되고 언매 선택해도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과목 선택하는 게 더 맞겠죠. 2점이라도 더 높게 나오는 게 선택하는 게 더 맞겠죠. 자,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매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 이유도 이제 그 유튜브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뭐 문과 학생들 그냥 확통 선택하면 되는 건데 뭐 미적, 기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자, 그러면 이과 학생들 미적으로 갈 거냐 기하로 갈 거냐? 표준 점수가 만점 나왔을 때 100점 만점 나왔을 때 표준 점수 똑같아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르시죠? 이상하다. 미적이 더 높다고 들었는데, 네. 9월달.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잖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게 되는 게 고3 때 3번 시험이 있어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자, 6월 달에 보실까요? 6월. 자, 미적, 기하 만점이 나왔을 때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미적이. 9월에도 기하보다 미적이 표준 점수가 3점이 더 높았네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같아졌어요. 자, 표준 점수는 기하가 미적보다 더 높게 나오진 않을 텐데 작년 수능에서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는 게 조금 더 좋냐, 저는 이제 미적을 더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크게 유불리가 만점 기준 했을 때 크게 유불리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미적이고, 우리 아이는 미적보다 기하,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기하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하로 가셔도 된다.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적을 권해드린다 말씀드렸죠. 왜냐면 올해 내년 뭐 계속 그 2회 수능에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기하가 미적보다 표준 점수를 이기기는 어려운데 미적이 더 높을 가능성은 더 커요.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선행을 한다, 뭐 국어 선행을 많이 하진 않지만 국어는 엄매, 수학은 미적. 만약 문과다 그러면 뭐 두 개 뭘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미적 기하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확통보다는 아무래도 표준 점수가 더 높으니까. 만약에 문과라서 미적 기하가 어렵다 그러면 확통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여기 보실까요? 수학 1등급 중 기하가 아니고 확통, 문과 확통 선택한 학생들 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학 1등급 맞은 학생들 중에 확통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 그러니까 1등급 미적, 기하, 확통 있을 거잖아요. 그 1등급 학생들 중에서 확통 선택한 비율이 5.8%밖에 안 돼요. 야, 그러니까 94.2%가 미적, 기하 선택한 애들이 1등급 다 가져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제 확통 선택한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아무래도 공통 과목에서도, 그죠? 여기 보실까요? 수원, 수투, 이과 애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산되면서 아무래도 같이 등급이 산출되거든요. 미적 선택한 학생들, 확통 선택한 학생들, 기하 선택한 학생들. 아무래도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더 많고 수학이 조금 더 약하니까 같이 등급이 산출되면 미적, 기하 선택한 이과 아이들보다 더 등급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작년 수능에서는 5.8%였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영어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이제 그냥 그 절대평가잖아요. 90점부터 1등급 이렇게. 이게 작년 수능이거든요. 1등급 비율이 12.7%.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죠. 이거 재작년, 2021. 작년에서는 거의 절반 뚝 떨어졌습니다. 영어 난이도 상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입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들이 있잖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영어 1등급이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2등급, 영어 2등급, 영어 3등급 받게 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영어 때문에 통과 못한 애들도 많았었습니다. 저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해놓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수월해진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뭐 수학 싸움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좀 미리 해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특히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 그러면 과탐도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투 수준까지는 미리 안 해 놓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른 게 선행이 잘 돼 있다 그러면 투까지 생각해 보셔도 되긴 하지만 왜냐면 뭐 하나고 같은 전사고는 투 과목도 2학년 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대부분 그냥 이제 고등학교들은 투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3학년 1학기 때 많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선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원 정도까지 뭐 완벽하게 해놓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2까지 넘어가도 괜찮은데 원도 제대로 안 되는데 2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할 시간에 수학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 물리가 원래 표준 점수가 되게 약해서 물리 선택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줄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나? 자, 50점 만점이잖아요. 다 탐구는. 자, 50점 만점 나올 때 물리 1이 72점, 표준 점수 72점이 나왔습니다.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지구과학 1. 자, 작년에는 화학 1이 표준 점수가 제일 약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물리 1이 제일 안 나왔는데 작년에 아니었네? 이 표준 점수의 유불리를 과탐 같은 경우는 더더욱 표준 점수 유불리 따라가기보다는요. 우리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그냥 택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또 화학 1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전공이 화학인데 수능 출제도 들어갔었습니다. 이 과목별로 난이도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화학 1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거를 그냥 쫓아가는 게 좋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이라고 표현을 드린 게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 고교 유형 및 전후기 고등학교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지죠.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형, 자사고, 자공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특성화고 이제 일반계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기고를 보시면 영재학교 그리고 특목고 중에서 과고, 뭐 예체능 뺀다고 하면 과고가 전기고. 자, 그리고 후기고 보실까요? 후기고 일반고, 그죠? 그리고 특목고 중에서 외고, 국제고, 후기고입니다. 또 뭐가 있죠? 자사고. 그러니까 이게 자사고는요, 후기고에 포함되니까 뭐 1지망으로 자사고 선택하고 붙으면 가는 거고요. 후기고에서 자사고 선택해서 떨어지면 그 다음 2지망, 3지망으로 계속해서 또 서울에 있는 그 일반계고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 쓴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사고, 일반고 대신에 1지망에서 자사고로 쓸 수 있다. 돼서 가면 합격하면 가는 거고,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2지망, 3지망 이렇게 해서 일반계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서울대 잠깐 등록 순위 보실게요. 등록입니다. 합격 순위가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기사 중에 베리타스 알파 기사에서 해서해 온 건데, 서울대는 이제 그 추가 합격까지 해서 그 최종 합격한 아이들 인원을 잘 공개를 안 해요. 그렇다고 최초 합격 기준으로 공개하자니 조금 애매해서 그냥 실제 등록한 순위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1위가 외대부고네요. 총 합계 72명, 수시에서 31명, 정시에서 41명. 자, 근데 이 수시는 대부분 뭐 그냥 재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시는 재수생들이 비율이 더 많아요. 외대부고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죠.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외대부고는 수시보다 정시. 근데 재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에서 공개하지는 않지만 한 4분의 1 정도를 한 재학생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 여튼간에 외대부고는 2개만 그냥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정시가 조금 더 많네요. 서울대 등록한 순위로 놓고 봤을 때. 하나고 압도적으로 수시가 많아요. 실제 이제 최초 합격 기준으로 합격자 기준으로 했을 때 40명이 넘는데 등록은 실질적으로 38명이 했네요. 지금 전사고만 몇 줄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그 밑에 상상고, 수시는 8명 등록했고 정시가 압도적이네요. 가까이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이런 어떤 상상고 같은 그런 이제 전사고는 아니지만 중동고나 아니면 세화고나, 그죠? 압도적으로 이제 휘문고는 오히려 세화고나 중동고에 비하면 정시로 서울대 합격자 수가 더 작아요. 왜냐면 휘문고 같은 게 의대를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자, 민사고, 예, 뭐 하나고처럼 압도적으로 수시의 그 등록 비율이 더 높네요. 근데 민사고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아이고, 정원이 몇 명이죠? 160명이에요. 해외반, 국내반 다 합쳐가지고. 그럼 160명 중에 이 정도 실적이면 되게 높은 겁니다. 정원도 미리 좀 아시고 계시면 좋죠. 외대부고는 한 350명, 하나고는 200명, 정원 외 빼고요. 정원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되게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전사고 중에 북일고, 수시 등록자 서울대 14명, 정시 6명, 총 20명. 자, 상위 25개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봤는데 그중에 전사고는 이렇게 5개. 그 이유도 있죠. 자, 일단 이 정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2가지예요. 블라인드 평가 안 하는구나. 수시 보십시오. 블라인드 평가를 안 해요. 그냥 교육과정만 봐도 여기가 영재학교인지 과고인지 아니면 자사고인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세하고 보십시오. 수시 6명, 정시 압도적이네요. 자, 여튼간에 블라인드 평가를 안 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전사고 중에서도 수시 쪽이냐 정시 쪽이냐 요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사고 정원 보실까요? 정원이랑 경쟁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원 내 기준입니다. 정원 외 기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은 데가 외대부고 상산고도 많죠. 그리고 천안불기고도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포항제철고, 그리고 조금 적은 편 하나고, 뭐 민사고, 현대청운고 이 정도는 조금 더 적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국 일반, 지역 일반, 사회통합 한번 나눠봤고요. 하나고는 전사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사고는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없죠, 여기요. 왜냐하면 서울 그 원서 접수하는 기준으로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 가능하거든요. 전사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경쟁률 잠깐 보실까요? 이제 경쟁률 추이인데 작년 것만 잠깐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2대 1이 넘은, 2대 1이 안 된, 그죠? 이게 지금 작년 경쟁률인데 대부분 전사고가 1단계 정원에 2배수 통과시켜 놓고 면접을 보잖아요. 1단계 2배수. 그러면 2대 1이 안 되는 데는 전원 다 1단계 통과해요. 2대 1이 넘어가는 데는 원래 1단계가 내신, 그리고 내신, 그러니까 교과 출결, 그죠? 2단계가 면접을 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2대 1이 넘어가는 데는 특히 이제 이런 전사고, 뭐 외대부나 하나고 같은 전사고 같은 경우는 올 A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그 남녀 따로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B가 한 2개, 3개 있어도 아니 그냥 뭐 전원 B여도 1단계 통과는 돼요. 왜냐면 1단계 2배수 통과시키니까. 근데 뭐 전원 B가 있는 학생이 경쟁률이 2대 1이 안 돼서 1단계 통과됐다 하더라도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B가 너무 많으면 안 뽑아주죠. 자, 여튼 간에 중요한 건 2대 1이 안 되면 면접으로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다. B가 너무 많지 않은 이상. 그죠? 근데 2대 1이 넘게 되면 B가 하나라도 있어도 1단계 통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중요한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까 이제 전사고 일반고 전환되는 거 일단 뭐 반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이 늘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 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일단 그 차기 정부 교육 공약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잠깐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사고 내신 반영 방식. 자,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학기별 내신 반영 비율인데요. 지금 외대부고 나머지 학교도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반영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상산고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내신 반영이 안 되죠. 근데 어머님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2022학년도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기준이에요. 왜냐면 올해 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마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외대부고랑 하나고는 내 학기 반영하는 것도 똑같고 학년별 반영률도 똑같아요. 그죠? 3학년 때 반영 비율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자, 그리고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셔도 여기 보시면 민사고는요. 전과목 이거 제가 찾아가지고 다 이게 친 거거든요. 민사고는 전과목 다 반영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김천고는 뭐 이 3개 중에 택이 뭐 2개 중에 택일 이런 것도 있지만 외대부고 하나고는 국영수, 과사 다 반영됩니다. 근데 반영 비율도 또 똑같네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학기별로 반영 비율이 어떻고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어떻고 이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일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집 정원의 1단계 2배수를 통과를 시키는데 경쟁률이 2대 1이 넘어가면 올 A여야지 1단계 통과돼요. 경쟁률이 2대 1 안 되면 B가 뭐 한두 개 있어도 통과돼서 면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외대부고 하나고도 작년에 경쟁률 2대 1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올 A여야 1단계 통과된다. 그럼 결국에는 2단계에서 그냥 올 A인 학생들끼리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럼 면접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년별 반영 당연히 이제
그래도 뭐 비가 뭐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은 가능해요. 왜냐면 이 경쟁률이 아주 높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만약에 비가 뭐 한두 개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얘네들을 또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얘네 실적 괜찮습니다. 특히 인천 하늘고도 포항제철고도 천안 부일고 실적 괜찮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천안 부일고 서울대 14명 갔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사고를 가고 싶다. 근데 비가 뭐 한두 개 있다. 그 1단계 통과가 얘네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얘네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외대부고 하나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사고인데 외대부고 하나하고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일단 뭐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350명, 200명. 정원 내 기준으로요. 자, 전형 방식. 자, 교과 출결. 자, 외대부고 왼쪽이고 하나가 오른쪽입니다. 교과 출결. 40, 40 동일하네요. 근데 1단계 올 A. 경쟁률이 이제 2대1이 넘어갔을 경우에 1단계가 올 A야지 통과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2단계 보시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서류평가 및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서류평가 및 면접은 동일한데 이 외대부 같은 경우는요. 이 서류평가에 대한 점수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60점. 근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요. 이 서류평가가 20점이고 면접이 40점. 이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까지 기준인 겁니다. 올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자, 일단 이렇게 서류랑 하나고는 면접 점수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그냥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해서 60점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외대부고가 면접의 영향력이 더 크다. 왜냐하면 하나고는 서류에 평가가 20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큰 차이 없거든요. 이 서류평가 20점에서 이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생기부 자소서인데 여기서 크게 뭐 차별화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류평가에서 하나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20점 가까이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은 얘가 더 크다. 외대부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면접 방식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3단계. 외대부고는 없는데 하나고는 체력 테스트. 자, 추후 확정이라 해놨죠. 작년엔 체력 테스트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 올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는 선생님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올해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면접 방식 15분으로는 동일한데 하나고는 정말 딱 15분 지키거든요. 15분 땡 치면 종 치고 나와요. 근데 외대부 같은 경우는 총 15분이라고 하지만 15분 안 된 경우도 많아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분 안 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학생은 13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면접관 3명이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외대부 같은 경우는 면접 문항지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개별로 한 3문항 정도, 이제 꼬리 질문도 더 있는데 한 3문항 정도, 각 약 5분이긴 하지만 5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5분 정도 한다 그러면 15분 정도 되겠죠. 근데 꼬리 질문이 보통 한 문제씩 나오긴 하거든요. 여튼간에 면접 질문지가 미리 준비가 돼 있다. 근데 하나고는 그게 없어요. 개별 문항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실제 면접을 해보면 압박 면접이라고 더 느끼는 거는 계속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해요. 근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개별 문항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 정도 추가 질문 더 해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고 같은 경우는 계속 꼬리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하나고는 압박 면접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일단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고 크게 두 가지 영역이죠.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하나는 인성 영역.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어머님들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4가지를 물어요. 하나는 학습에 대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온 과정, 스스로 추진해 온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이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고등학교 입학 후 활동 계획. 네 번째,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그리고 인성. 하면 5가지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고랑 외대부고 똑같습니다. 자, 그 특징 잠깐 보시면 외대부고는 남녀 성비가 없어요. 근데 하나고는요, 남녀 성비를 50%로 나눠서 뽑습니다. 자, 그리고 외대부고는 뭐
이 지역 일반, 이거는 이제 용인시 에서 이제 사는 학생들만 뽑는, 근데 이 지역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전국 일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전체 200명 중에서 강남 3구를 20% 이내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 200명 기준으로 해서 20%면 40명 이내. 이걸 어머님들께서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강남 3구 제한이 있으면 하나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자, 팩트 말씀드립니다. 하나고 있는 동안 뭐 주로 이제 대입 담당을 했지만 그래도 고입 이제 하나고 지원하는 아이들 계속 면접을 매년 계속 봐왔거든요. 서류 평가하고 면접도 하고 그리고 최종 이제 그 사정도 하고 그러니까 최종 선발 이제 할 때 회의도 하고 자 블라인드 평가잖아요. 학교 다 가리고 평가하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선생님 진짜 가리는 거 맞나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못 봐요. 다 가립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드러나는 뭐 양재천 쓰레기 줍기 못 봅니다. 다 양재천 이거 다 지워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1단계를 2배수인 거니까 정원이 200명이면 400명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류 점수랑 면접 점수를 그냥 1등부터 400등까지 쭉 줄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200명 안에 드는 아이들까지 뽑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일반 전형 사통 뭐 따로따로 뽑긴 하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럼 1등부터 200등까지 이제 그 최종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등부터 200등 중에 강남 3구 아이들을 이렇게 세요. 세서 예를 들면 41명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명?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후보 순위 1순위에 있는 아이들 중에 앞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 강남이 아닌 아이를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는 블라인드 평가 안 했었거든요. 그럼 강남 애들 되게 많이 뽑혔었어요. 막 50명, 60명 뽑히기도 하고. 근데 블라인드 평가하면서 뭐 지역 이런 거 뭐 아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등부터 200등 안에 강남 3구 아이들이 40명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기타 비교. 외대국어는 수시랑 정시. 근데 이 정시는 이제 재수생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이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균형이 잡혀 있는 하나고는 이제 수시 쪽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자, 기숙사 외대국어는 2인 1실 그리고 하나고는 4인 1실인데 방이 뭐 이렇게 있으면 딱 입구 들어가자마자 가운데를 장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둘, 여기 둘. 그러니까 둘 쓰는 그런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총 방 안에 4명이 있긴 하지만 장으로 딱 가운데 막아놓고 둘 이렇게 쓰기 때문에요. 자, 과목은 외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도 있긴 하지만 근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대학처럼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형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 하나고 같은 경우는 선택형 교육과정에 매료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이. 자, 시설 우수합니다. 외대부 저 가봤거든요. 자, 근데 하나고가 좀 더 우수라고 해놓은 거는 지어진 지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요. 시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귀가 매주 가능한데 외대부고 이제 요즘 보니까 매주 자유롭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좀 막아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매주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만 귀가 가능하죠. 학비 큰 차이 없어요. 이거 근데 고등학교에서 공개하기 나름이에요. 뭐 어떤 걸 포함시키냐, 뭐 식비 포함시키냐, 아니면 기숙사비 포함시키냐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큰 차이는 없다. 1년에 외대부는 한 1,500만 원, 하나고는 1,400, 1,500만 원. 뭐 큰 차이는 없죠.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많다.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 학교 비교했을 때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많다. 왜냐하면 매주 나올 수 있다. 근데 요즘에 아까 많이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하나고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귀가를 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기타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일단 중요합니다. 외대부고 하나고 주요대 합격 가능 내신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실까요? 문과예요, 문과. 자,
외대부고 하나고 갔을 때 인문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이 1.0에서 1.0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죠? 일반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 1.0에서 2.7, 한 1.0에서 2점 중반 정도면 서울대 경영경제, 뭐 연대, 뭐 이런 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고대도 가죠.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서울대 중위권 정도 가려면 이제 한 3.3에서 3.6, 한 3점 초중반 정도라고 하면 이제 중위권 정도 소비자, 그 다음에 뭐 어문, 농경제, 약간 중하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하위권 또 따로 있으니까요. 한 요 정도는 돼야 이제 서울대 갈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4등급 정도면 이과는 4등급 초중반까지도 가능한데 4등급 정도면 서울대 이제 거의 마지노선 정도. 나머지 이제 연고대도 요 정도 가능한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죠. 3.3에서 3.6. 자, 이건 어머님들께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해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재작년에 대원국제 중에서 전교권인 아이가 하나고를 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받은 내신입니다. 대원국제 중에서 전교권. 자, 대원국제 중에서 전교권인데 하나고에서 내신이 한 3점 초중 정도 받았다. 자, 이게 지역마다 조금 학교 출신 중학교 이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뭐 강남권으로 말씀드리면 숙명여중 그러면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냥 기준 한번 잡아보시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현재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 중학교에서 전교권인데 그러면 하나고 가서 어느 정도 내신을 받을 수 있을까? 좀 판단이 애매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딱 내신을 정하기는 어렵다. 근데 대원국제 중에서 전교권 이 나이가 하나고 가서 문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이 이 정도 되더라. 작년 기준입니다. 자, 이과 기준 보여드릴게요. 이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 3초반까지 상위 공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등급 정도까지 농생대, 응용생물화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과, 뭐 물리교육, 화학교육, 뭐 생물교육, 지리교육 이런데, 그리고 그 밑에 간호학과, 식물생산 이런 데는 4점 중후반 정도까지도. 자, 이게 지금 외대부고 하나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자, 위에 색깔 칠해져 있고 아래 색깔 칠해져 있죠. 여기는요, 이 위에 색깔은 강남 그 일반 중학교에서 하나고 간 아이들, 외대부고 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내신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이 아래쪽 칠하는 거는요, 이게 조금 어머님들 뭐 너무 좀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강북에서 전교권인 학생들이 이제 강북에서 전교권인데 3점 초 받고 3등급 안에 받고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강북에서 전교권 학생들이 한 요 정도. 근데 뭐 그냥 전교권은 아닌데 뭐 여차저차해서 뭐 하나고 외대부 갔어요. 그러면 내신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그럼 될 수 있겠구나. 그냥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외대부고 하나고 갔을 때 이 정도 내신선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렇게 가요. 또 의대 이렇게 갑니다. 3등급 안에 들면 메이저 의대를 갑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히 빅3 의대다. 뭐 요즘에 이제 카톨릭대도 이 안에 포함이 되긴 하죠. 그러면 뭐 2등급 전후, 2등급 초반도 괜찮아요. 매 해마다 내신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신이 하나고 외대부 갔을 때 이 정도 내신 선에서 이 정도 학교가 가능하고, 강남 일반중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내신을 받을 수 있고, 강북에서 이제 강남 일반중 전교권입니다. 강북 일반고 전교권은 이 정도 내신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기소개서 사례, 면접 후기 준비 방법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잠깐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지수 법칙을 배우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문득 2의 100제곱 값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자, 호기심이 들었네요. 탐구 계획을 세워요. 다양한 책과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며 로그 계산법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러면 점점 깊이를 더해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포그슨 방정식을 이해하였고, 상용 로그를 이용하여 식을 직접 증명하며 지적 호기심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 호기심이 생겨서 뭔가 깊이를 계속 더해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수학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확장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면 실생활에도 응용해보니 수학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과학과 수학적 개념을 응용합해서 스스로 공부하니 과학기술 발달에 수학적 토대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 또 과학이 또 나오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샘플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고든 외대부고든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원 동기, 입학 후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인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합격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학습과 관련된,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요. 이 아이가 과연 하나고 합격했을까요? 외대부고 합격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정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하나고 외대부고 형식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자기소개서 면접 이 설명회가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오늘 제가 두 가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소개서에서 이 학업적인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고 외대부고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면접 후기 잠깐 보실게요. 외대부고 면접관은 남자 선생님 한 분, 여자 선생님 두 분이 계셨어요. 남자 선생님이 인문, 여자 선생님이 자연, 그리고 다른 한 여자 선생님은 교육청 분이신 듯 했어요. 자, 여자 선생님들이 계속 호응을 해주셨어요. 남자 선생님은 추가 질문 시에만 고개를 끄덕이시면 봐주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면접을 못하고 있나? 왜 저 남자 선생님은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호응도 안 해주지? 전혀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죠? 이 남자 선생님의 성향이에요. 어떤 분, 그래,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관심도 없다가 그 선생님 본인 질문 시간에만 호응해 주시고, 이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절대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하죠? 거기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자, 실제 면접 시간은 15분 안 됐던 것 같고, 대략 한 13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질문은 예상 질문 범위 내에서 나왔고, 주로 자소서 내에서 물어보셨어요. 주로 자소서 내에서 물어보셨어요. 자, 외대부고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요. 자, 하나고 보실까요? 자소서 깊게 파고들 것 같아서 이거는 학생이 직접 보내온 겁니다. 엄청 공부했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제가 한 활동 위주로 진짜 했는지 여부, 진위 여부 확인 면접입니다. 진로 관련해서도 깊게 안 물어보시고 진로 관련된 책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소서도 나왔지만 생기부에서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고는 면접 때 자소서보다 생기부에서 더 많이 물어보냐? 아닙니다. 어떤 면접실은 자소서를 더, 어떤 면접실은 생기부를 더. 하나고는 이렇게 자소서, 생기부를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외대부고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아까 질문은 예상 질문 범위 내에서 나왔고 주로 자소서 내에서 물어보셨어요. 외대부고는 정말 주로 자소서 안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고는 이 아이도 얘기했지만 생기부에서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생기부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소서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 면접팀이 있고 생기부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 면접팀도 있고 반반씩 물어보는 면접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고는 둘 다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밌는 거. 잘은 모르지만 면접관 한 분이 김학수 선생님과 닮으셔서 질문 주셨을 때 더 긴장 안 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분명히 저 마스크 끼고 아이 학생 준비시켰거든요. 면접관도 마스크 꼈을 텐데 저랑 닮았다는 게 사실 그렇게 믿기지는 않습니다. 여튼 간에
외대국어는 자소서, 그 면접이 자소서가 핵심이고 하나고는 자소서랑 생기부 둘 다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 예시. 이건 하나고 외대국어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요. 선행의 정도를 잠깐 접근 한번 해볼게요. 선행의 정도가 수원 수투 이상인가? 그래, 우리 아이 지금 뭐 수원 수투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예로 한번 와볼게요. 선행의 정도가 완벽한가? 여기서 객관적이셔야 됩니다. 정말 완벽한가? 한두 번 정도 훑은 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예로 가시면 안 돼요. 아니요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 우리 아이가 완벽해. 그럼 예로 가볼게요. 그러면 정시, 학종, 교과 전형, 그러니까 수능,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엔 특목자사고 가도 되고 일반고 가도 돼요. 그러면 어디 갈 거냐? 조금 이따 마무리 지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선행을 믿고, 이건 제가 직접 많이 봤습니다. 선행을 믿고 불성실한 학생들이 많아요. 수업 시간 안 듣고. 근데 내신 같은 경우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 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 내신 안 나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한 거를 믿고 불성실하면 이도저도 안 돼요. 자, 그럼 선행의 정도가 완벽한가? 여기서 예로 안 가보고 아닌 것 같아. 일단 일로 왔지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럼 일로 와봅니다. 그럼 성실한가? 예. 선행의 정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성실한가? 예. 비교과 잘 챙기는가? 그러면 학종.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실하면 내신 관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과 잘 챙기는가 했을 때 학종도 할 수 있지만 내신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일 수 있죠. 성실하면. 그러면 교과 전형. 내신만 보는. 그래서 일반고 괜찮아요. 선행이 많이 안 됐으면 이런 데 가서 치는 것보다, 그죠? 성실하다 그러면 일반고 가서 내신 관리해서 학종 교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행의 정도가 수원 수투 이상도 아니고 성실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그러면 고등학교 어디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습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도 동기부여를 엄청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여튼 간에 완벽하면 어디 학교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불성실하면 절대 내신 안 나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성실하다 그러면 일반고 내신 관리 잘하게 해서 학종이랑 교과 전형 노리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비교과는 잘 못 챙긴다. 그럼 학종 준비가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 그냥 교과 전형 준비할 수 있는 일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괜찮겠죠.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자, 맺은 말인데요. 우리 아이 이 학교 가서 하나고 가서 외대고 가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먼저 중요해요. 이 학교 시스템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그죠? 자, 뭐 이 학교 뭐 대입 실적 좋으니까. 근데 갔을 때 정말 내신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5등급 넘어가잖아요. 하나고 외대고 가서. 그러면 상위권 대학 못 가요. 왜냐하면 5등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 학생들 뽑아보니까 5등급 넘는 학생들 뽑아보니까 대학에서 되게 위축이 돼 있더라. 왜냐하면 하나고 외대부에서 3년 동안 위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도 계속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차라리 뭐 5등급, 6등급 나오는 그냥 전사고 아이들 뽑는 것보다 전교권인 일반고 아이들 뽑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지금은 아예 뭐 하나고 외대부거든 6등급 넘어가면 상위 10개 대학도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객관적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일단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입학한 선배들도 참고를 하는 게 좋겠죠. 입학한 선배들 중에 예를 들면 하나고 갔는데 외대부 갔는데 뭐 내신이 중학교 때 내신이 어느 정도였는데 어디 정도 지금 내신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나고 외대부 갔을 때 그런 부분들 참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선행은 수학 기준으로 했을 때 수투 정도까지는 해놓으면 그래도 이제 하나고 가서 조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적분, 뭐 기하, 뭐 확통 해도 괜찮지만 이 선행이라는 게 수투 정도 그냥 했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순서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러면
완벽하게 해놓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에 신경 쓸 수 있는 조금 심리적인 여유가 생겨요. 자, 아이 성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시 쪽인지 정시 쪽인지. 수시 쪽이면 내신 관리가 기본이고 비교과도 챙겨야 되고, 정시 쪽이면 그냥 수능 준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내신이 뭐 1, 2등급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 분위기는 괜찮을 거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냥 정말 막 노는 막 이런 일반고 정말 뭐 내신 받기 쉬운 학교 보내시는 것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특목고나 이런 데 자사고 보내셔서 그냥 정시 위주로 대입을 준비시키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정시 쪽으로 점점 이제 많이 돌리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환경을 많이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신 받기 조금 어려워도 자사고 보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 보내셔서 그냥 내신 관리 그냥 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우선 지금 외대보거나 하나고도 그렇고 전사고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1단계 통과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신에서 1단계 통과가 될 수 있는지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보시고 1단계 통과 확실하다. 지금까지 현재 내신이 다 올 A다. 그러면 자소서 면접 대비를 지금부터 시켜줘도 괜찮아요. 늦어도 여름방학부터. 그죠? 근데 만약에 내신이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자소서 면접 대비 지금 시키시면 안 돼요. 무조건 더 내신에 올인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가 완성이 되면 면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소서를 작성을 하면서 모의 면접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고도 그렇고 외대부고도 그렇고 자소서에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외대부가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소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면서 면접도 해봐야 내가 자소서 이 내용 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커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만약에 내가 커버가 불가능한 내용이 나와 그 자소서에 기록을 했어요. 실제 면접 갔을 때 답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수정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끝난 다음에 면접 준비가 아니고 자소서 준비와 동시에 모의 면접 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모의 면접하면 될까요? 자, 혼자 시간 재요. 15분 동일했잖아요. 동영상 찍어가는 겁니다. 앞에 딱 놓고 혼자 본인이 질문도 해보고 자소서 쓴 걸 토대로 해서 답변도 해보고 예상 질문 뽑아서 혼자 질문해보고 혼자 답변해보고 딱 이게 자리에 앉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리에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질문을 그냥 읽어요. 예를 들면 뭐 중학교 전교권이라고 하면 상위 몇 프로쯤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전교권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영상을 찍는 거예요. 찍고 본인이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어머님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자소서 준비와 모의 면접 이거 안 하고요. 그냥 어디 다른 학원 가서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면접 준비하겠다, 자소서 준비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출발선이 달라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학원이나 가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딱 출발선이 되게 뒤쪽인데 혼자 이렇게 준비해보고 나서 이 정도면 모의 면접 해보니 뭐 괜찮다. 그때 이제 만약에 어떤 학원 가서 이제 자소서 면접 준비하잖아요. 그럼 출발선이 이미 앞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차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추후 자소서 면접 어떤 설명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